밥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워요. 나와, 밥 먹으러. 다 먹었어? 잘했어. 가자, 약 먹자. 이게 뭘 어떤 계획을 하고 키운 게 아니라 얘네가 다 유기동물이에요. 와. 다 아내가 부족한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은 강아지인데 안락사 하기 전날에 데려왔다고 들었어요. 다음 날이면 안락사가 됩니다라는 그런 공고를 보고 후다닥. 얘네들이 이미 다 10살쯤 돼요. 평균 나이가. 좀 일찍 떠난다 그러면은 뭐 한 한두 살 정도? 그래도 그 평균 수명 정도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애들이 떠나는 거는, 그거는 저한테는 큰 힘든 일은 아니에요. 제가 머릿속에 상상해 놓은 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아내랑 헤어졌던 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시간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이런 슬픔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나만 그 슬픈 게 아니고 당신도 혼자 슬픈 게 아니니까 우리가 만날 일은 없겠지만 힘내자라고 말할 수 있을 사람은 된다고 믿거든요. 아마 어떤 분들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저는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실례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받으시면 저희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어서. 네. 와, 5마리예요? 고양이 3마리를. 오. 보스 일로 와. 와, 이거 어떻게 애기들 어떻게 다 관리하세요? 그냥 하는 거죠 뭐. 올라와봐. 와. 이거 처음에 냄새만 맡고 나면 애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 아, 안 그래요? 가지고. 저 너무 좋아하는데요? 선한 인상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오늘의 주인공 상재 씨. 그는 예쁜 복층의 집에서 강아지 2마리와 고양이 3마리를 키우며 살고 있는데요. 집이 너무 깔끔하고 좋은데요? 근데 저희가 복층인데 2층이 개판이에요. 2층에 고양이 화장실 있고 막 그러거든요. 강아지도 화장실 2층에 있고.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재라고 하고요. 그 84년생 한국 나이로 이제 41살이고 직장 다니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를 한 잔 드리고 예. 저는 얘네들 밥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일 갔다가 퇴근하신 거예요? 아까 한 전화 주셨을 때 그때쯤 딱 왔어요. 9시 한 반쯤 와서 청소 한번 한 거예요. 아, 근데 네. 퇴근하시면 바쁘시겠어요, 이렇게. 일단 퇴근하고 오늘은 좀 일찍 왔는데 집에 와서 애들 밥 주고 산책하고 청소하고 또 밥 먹고 그러면 한 9시 돼요. 잘 시간인데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시간 놀다가 자는 거죠. 일찍 자거든요. 뒤에 강아지, 예, 괜찮아. 애들이 알아서 피해요. 저는 이렇게 가정집이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가정집인데 저 이렇게 동물이 5마리인 집은 처음이에요. 옛날엔 더 있었어요. 얘네들이 족제비들인데, 족제비도 키우고. 예, 패럿이요. 얘네가 이제 4마리가 더 있었어요. 지금은 또 떠났고. 동물을 되게 좋아하시나 보네요. 정확히는 제가 아니라, 저도 동물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요,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내가 키우던 애도 제가 그냥 키우는 거고요.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죠? 네, 진짜 처음 봤어요. 막 동물농장에서도 막 연락 온 적 있어요, 옛날에. 아, 진짜요? 네. 그럴만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인위적인 촬영을 막 한다 그래가지고. 아, 네. 아무래도. 네. 다 말 잘 들어요, 근데? 5마리라. 뭐 집합하면 집합하고 안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통제는 돼요. 사실 제가 막 그렇게 통제하는 성격은 아니어서 교육을 시키는 건 따로 없고요. 그냥 해라 하지 마라 정도는 애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눈치껏 알아서 하더라고요. 얘는 밥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워요. 밥 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식탐이 많아서. 근데 저기 고양이랑 강아지를 보니까 되게 털도 가지런하고 엄청 깨끗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이 녀석이 태가 나는데요. 아니에요. 꾸질꾸질한 거 보세요. 관리를 잘 하시나 보여.
여기 씻기는데도 일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아니 뭐 하는 거죠. 존경스러워. 저는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어서. 우와. 올라와. 밥 먹으러. 와. 안보면 풀 조심하시고. 아, 네. 이 2층 너무 지저분한데. 아. 근데 뭐 생활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동물들 있으니까. 빨래 덜고 그러는데. 동물들 있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 혼자 지내기 너무 집이 커서 올해 여름쯤엔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 얘네 둘이 저희 집에서 제일 악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쟤네들 통제하느라고 여기다 방범문 달아놓고 밥 줄 때는 이렇게 해요. 걔네는 지 걸 먹고 남의 걸 뺏어 먹거든요. 역시 밥 먹을 땐 조용하네요. 밥 주고 나면 1시간 정도는 조용히 해요. 여기 흰색 강아지가 되게 조용하면서도 저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얘가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짧은 시간 이내 느낀 게 네. 강아지는 강아지들끼리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들끼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종의 약간 자기들끼리 파벌이랄까? 파벌까지는 아니고 좀 그냥 형성이 돼 있네요. 네. 근데 저는 고양이면 고양이만 키우는 사람, 뭐 강아지면 강아지만 키우는 사람인데 이렇게 같이 키우는 케이스는 진짜 처음 봐요. 근데 이게 뭘 어떤 계획을 하고 키운 게 아니라 얘네가 다 유기동물이에요. 아, 네, 전원 얘 같은 경우는 품종이 있는 강아지인데 이런 강아지 같은 경우는 개농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처음 들어봅니다. 그 품종이 있는 인기가 많은 개들을 거기서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수명이 다 되면은 그냥 갖다 버리고 그런 데서 구조한 개예요. 얘도 아마 얘는 수컷인데 여기 구조가 안 됐으면은 죽었겠죠. 와, 다 아내가 구조한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은 강아지인데 안락사 하기 전날에 데려왔다고 들었어요. 다음 날이면 안락사가 됩니다라는 그런 공고를 보고 후다닥 따뜻하대요. 사연들. 고양이들도 다 길고양이들이고 뭐 안 먹어 보스? 보스야 이따 먹을까? 밥 잘 먹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밥도 안 먹고 유독 조용하게 있는 강아지 모스. 그리고 그런 모스가 신경 쓰이는 상재 씨. 얘는 또 아파요. 심장 질환이 있어가지고 밥을 먹여야 되거든요. 약을 먹으려면. 저도 이거는 좀 저희 편견일 수도 있는데 동물을 한 마리 정도는 샵에서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샵에서 막 5마리, 3마리씩 샵에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게 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이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다음 주에 죽어간 애들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한 생김새가 아니라는 이유로 뭐 개인 선택이겠지만 이제는 저는 얘네들을 이제 떠나보내는 날까지 키우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아파가지고 언젠가 찾아올 반려동물과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묻어있지 않은 것 같은 상재 씨의 덤덤한 태도. 만남과 이별이라는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치에 대해 평소에 많은 고민들을 하는 듯 보입니다.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꺼놓은 이유가 이제 그 동물들 때문인 거예요? 좀 어둡죠 집이. 네. 제가 어두운 걸 좋아해서 맞아 생각 못했네. 촬영하고 계신 거를. 밥 먹는 거 기다리고 양 먹인 다음에 이제 설거지를 한바탕 해야 되고요. 얘는 밥 먹고. 가만히 그냥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거구나. 네. 제가 또 움직이면 저 따라다니려고 밥을 안 먹어요. 다 먹었어? 너무 맛있게 먹는데. 다 먹었어? 잘했어. 없어 이제. 가자 약 먹자. 근데 고양이가 사람을 별로 안 무서워하네요. 원래 다 피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 애들은 다 그 애정 결핍이 돼가지고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뭐 아시는 친한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맨날 놀러 오겠다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많이 놀러 온다 그러는데 얘네들이 막 사람이 온다고 이렇게 좋아하긴 하지만 얘네들한테 너무 자극이거든요.
막 부르진 않아요. 밥그릇을 일단 수거를 해야 돼. 올라가. 아유 나오지 마. 올라가. 아, 잘 먹었네. 와, 네. 깨끗하게 비웠네요. 사실 설거지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이 엄청 얌전하네요. 이게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꾹꾹이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하는 거거든요. 아, 기분 좋으면 밥 보고 있어요? 그 정확히는 저 고개를 파묻고 저 털로 된 러그에 그걸 씹으면서 약간 어렸을 때 엄마 젖 빠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 기분이 좋아서 이러는 거구나. 그냥 밥 먹고 기분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잘 돌봤네 이런 생각도 들고. 설거지가 끝나고 다음날 이른 출근으로 인해 내일 반려동물들에게 줄 밥을 미리 만드는 상재 씨.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실 때는 뭐 하세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그냥 와인 한 잔 하거나 소리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라디오 같은 거 그런 채널 하나 틀어놓고 들으면서 멍하니 있어요. 한 마리 정도 안고. 원래 그럼 혼자 사색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먹먹하니까 공허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공허해서 그런 거죠. 원래 조금 더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나가서 술도 많이 마시고 친구들이랑 막 게임도 하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결혼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당연히 안 그랬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먼저 챙겨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책임져야 될 식구가 5명이나 있잖아요. 네. 대단하세요 진짜. 사실 저한테 뭐 대단하다 어떻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그냥 하는 거라고. 저도 이렇게 얘네들 혼자서 돌본 지 지금 1년 반이 좀 됐지만 그 전에는 아내 병간호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어쨌든 하다 보니까 2년 넘게 거의 3년 가까이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나중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이 소란스러움과 번잡스러움이 나중에 되게 그리울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혼자 있게 된다면. 평소 조용한 것을 좋아함에도 큰 집에 울리는 5마리의 반려동물이 밥을 달라며 짖는 소리와 사랑하는 아내의 큰 웃음소리를 무엇보다 좋아했던 상재 씨. 하지만 이젠 이 집 어디에서도 아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요리는 많이 해 드세요? 네, 주로 해 먹어요. 저는 원래는 안 그랬는데 건강에 되게 신경을 쓰게 됐거든요. 아내가 아픈 걸 보면서 저 아내도 되게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뭐 아플 일 없을 것 같은데 보험도 안 들고 싶고 그러다 그냥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가고 싶다, 일찍 죽고 싶다라는 말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완전히 잘못된 말인 게 그런 큰 병에 걸리는 거는 그냥 운이에요. 운이 나쁜 걸리고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뭐 비염에 걸리고 이런 거는 상황, 뭐 그때 컨디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걸리기도 하고 낫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큰 병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제가 되게 독실한 사람은 아닌데 성당에 다니거든요. 아내를 보내면서 성당에 다니게 됐는데 원래는 종교가 없었고요. 뭔가 의지할 창구가 앞이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다닌 지 1년쯤 됐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신의 존재와 어떤 의미를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고 왜 아내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신이 있다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요즘에는 생각이 바뀐 게 그런 의미를 찾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되게 초연해졌거든요. 뭐 그냥 그렇게 된 거고 할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으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들. 혹시나 했던 일이 갑작스럽게 나에게 닥치고 막연했던 상황이 자명해진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일에 부딪혀야 될까요? 이게 아내가 너무 아플 때 통증이 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막 손을 덜덜 떨면서 그냥 낙서를 막 한 거예요.
정신을 돌리려고 낙서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남편 때문에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다가 이성재 사랑이라고 써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 계속 갖고 있어요.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듯 볼펜을 통해 전해지는 그날 아내의 소나귀 속 떨림과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작은 포스트잇 한 장에 담긴 아내의 흔적이 오늘따라 유난히 사무칩니다. 결혼 언제 하신 거예요? 저는 2020년 12월에 했어요. 코로나 한창 때 했어요. 유기동물 관련된 어떤 뭐 모임에서 만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데이트 어플에서 만났어요. 아, 네. 되게 뜬금없이 만났죠. 처음 만났을 때 나 얘랑 결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진짜 그런 생각이 드나요? 들어요. 저도 나이가 있고 이미 그때 아내를 만날 때 30대 36살이었지만 그러니까 연애를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저도. 근데 보는 순간 결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건 처음이었어요. 얘기 한마디 안 했는데요. 그 와서 눈 마주치고 딱 앉는 순간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느껴지? 저는 아직까지도 무슨 막 짜릿하고 전기에 막 터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은 되게 오랫동안 알았던 애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렇게 쭈뼛쭈뼛 의자에 앉는 그 순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내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나이 차이가 한 살 차이, 저보다 한 살 어리고 이렇게 먹습니다 저는. 네. 항상 뭐 어디 앉아 있을 때는 강아지든 고양이든 한 마리는 이렇게 네. 안고 있으신가 보네요. 네. 허벅지 위가 비어 있지 않아요. 부럽네요. 부럽시다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파스타. 이탈리안 요리를 좋아하고 잘하는데 파스타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데이트하실 때 많이 해주셨겠네요. 근데 저는 원래 결혼하기 전에 음식 진짜 못했어요. 되게 가정적이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다 결혼하고 배운 거예요, 와이프한테. 저는 와이프 만나기 전에는 친구들이 그러거든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겉에 보기에만 멀끔하지. 저도 잠깐 혼자 산 적 있었는데 집도 되게 더러웠고 음식도 안 하고 맨날 술만 마시고 배달만 시켜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막 살았죠. 이렇게 맞은편에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 게 오랜만이신가요? 원래 제가 이 집에서 4년 살았는데 이 자리가 제 자리였어요. 또 여기가 항상 아내가 앉던 자리인데 제가 이제 혼자 되고 나니까 아내가 왜 여기 앉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이 집이 다 보여요. 이 모든 거를 다 아내가 그동안 컨트롤하고 있었거든요. 컨트롤이라기보다는 계속 마음 쓰고 있었거든요. 집에 있어서.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나도 사실 이제 강아지 고양이들이랑 크게 다를 바 없었겠다. 아내에게는. 자기는 왜 맨날 여기 앉아서 있냐, 여기도 앉았다 저기도 앉았다 하면 되지 않냐라고 물어봤는데 딱히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그때 아내가. 제가 있어 보니까 이 자리만 앉게 돼요. 근데 뭐 옛날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고 뭐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셨으면 안 그러고 싶으세요 이제는? 놀면 재미는 있겠죠. 근데 하루 동안 얘네랑 있는 게 더 저한테 재밌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얘네들의 삶은 이제 길어야지 7, 8년인데 남은 시간이. 예상치 못한 운명에 직면하고 아픈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상재 씨. 뭐 당연히 직면하기 싫겠지만 헤어짐을 기다리시는 느낌이에요. 그런 건 있어요. 얘네들이 이미 다 10살쯤 돼요. 평균 나이가. 그래서 오래 살면은 17년? 좀 일찍 떠난다 그러면은 뭐 한 한두 살 정도? 그래도 그 평균 수명 정도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한테는 큰 힘든 일은 아니에요. 제가 머릿속에 상상해 놓은 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아내랑 헤어졌던 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시간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예상하지 못하게 빨리 떠난다는 거는 저한테 힘든 일이겠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평균 수명 정도 살고 있으니까 얘들이 떠나는 거는 받아들일 만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제 한 잔만 더 하려고. 와인 타임이시구나. 네. 연애하신 지 얼마 만에 결혼하신 거예요? 1년 반 정도? 네. 2019년에 만나서 2020년 12월에 결혼했으니까 1년하고 몇 개월 있다 결혼했는데. 순탄하게 가정을 꾸리고 행복할 줄 아셨던 그렇죠. 거죠. 원래는 둘 다 비혼주의자에다가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말자라는 주의였고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아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딩크였던 부부는 둘이 한 번에 그 마음이 생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둘 다 불이 켜졌을 때 우리 한번 가져볼까 했을 때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종양이 다른 장기까지 번졌다라고 했었고요. 그냥 건강하시다가 네. 증상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종양이 간에 생기면 간암, 위에 생기면 위암이잖아요. 근데 이 육종은 종양이 장기에 생기는 게 아니라 뼈나 신경, 혈관 이런 데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잘 안 생기는 병이에요. 이게 뭐 한 10만 분의 1 정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암 환자의 0.1%가 이 병이래요. 육종암.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죠? 네. 근데 아내는 그 육종이 하필 또 심장 옆에 생겼어요. 심장 뒤에 대동맥이라고 엄청 큰 혈관이 있는데 거기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생겨버리면은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종양을 온몸으로 퍼뜨려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종양이 제일 많이 뭉쳐있는 데를 절제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심장이 뒤에 있기 때문에 심장을 드러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큰 수술인데 발견했을 때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 있어서 그 수술을 못하게 됐고 할 수 있는 건 항암밖에 없었고 근데 항암이라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저희 아내가 되게 총명한 사람인데 생각이 깊고 글도 잘 쓰고 머릿속이 되게 정돈된 사람인데 항암을 하면은 바보가 돼요. 몸에 힘이 쫙 빠지고 몇 시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이 항암을 해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10% 20%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의무 기록을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의사들이 막 이것저것 써놓거든요. 상담하면서 썼던 것 중에 하나는 환자의 의지가 아주 강함. 이것은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희망적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병이 발견되고 네. 뭐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발견된 게 22년 2월 말이고 세상을 떠난 게 22년 11월 초예요. 그 9개월 정도 만에 떠났죠. 선생님 말로는 아마 그 병이 처음 생긴 거는 21년 12월일 것이다. 3개월 만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미 발견했을 때가 선생님 말로는 길면은 3개월 정도라고 했는데 아내가 의지로 6개월을 더 산 거예요. 거기서. 뭐 감히 제가 헤아릴 수 없겠지만 그 심정이 어땠을지 진짜 상상이 안 되거든요. 처음에 병원에 이렇게 입원했을 때는 저희는 이 육종이랄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일단 젊고 건강했고 22년 2월에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21년 10월에 건강검진을 한번 했어요. 건강검진을 한번 쫙 해서 스캔을 했는데 건강하다라고 판단을 받았고 그게 불과 4, 5개월 전인데 암이겠어라는 생각은 안 하고 2, 3주 정도를 병원에 있으면서 검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스캔이 안 되는 거예요, 병이. 그래서 혹시 희귀암 아닐까 하고 했는데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선생님이 저랑 아내랑 이제 같이 화장실을 아내가 그때 이미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갈 때 제가 같이 부축해서 갔었어요. 갔다 오는 길인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보호자분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자. 그 선생님들은 최대한 감정을 빼고 얘기해요. 사실만 다 객관적으로 전달하거든요. 지금 아내분은 이런 병이 생겼고 이 병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전이된 걸 봤을 때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을 듣고 나면은 멍해요. 그게 웃기게도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면은 알겠습니다 이러고 일어나게 돼요.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으니까. 눈물 안 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고 나면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뭐 알지 못하면서 이런 말 하고 있어 이러면서 지가 의사면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해요. 일어나서 그 선생님 자리에서 아내 병실까지 가는데
한 2, 30초밖에 안 걸리죠. 한 20m 정도 걸어가면 되니까 천천히 걸어가고 있으면은 근데 선생님 이런 말을 했는데 3개월? 무슨 얘기지? 이러다가 딱 가서 병실 앞에 섰는데 병실에 보면 이렇게 요만한 유리창 있거든요. 문 앞에. 그걸 딱 봤는데 아내가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더니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 아내가 몸을 성취도 않은데 일어나가지고 문을 팍 열면서 나 안 좋대? 이런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말이 제 손을 잡고 어떻게 내가 자기 지켜주기로 했는데 이런 말을 딱 했어요. 제가 좀 삶이 평탄치 않았거든요. 그 얘기를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했던 말이 내가 이제 자기 지켜줄 거라고 저한테 그랬는데 그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게 됐는데 어떡하지? 내가 큰 병이 생겼다 나 어떻게 이게 아니라 거기서도 제 생각밖에 안 나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둘이서 이제 병원에서 손을 잡고 잘해보자. 어떻게 근데 이게 잘해본다고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말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간호사가 문을 팍 열더니 좀 나와야 된대요. 왜냐면은 우리 아내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중환자가 걸렸는데 나까지 옆에 있으면 내가 더 옮겨서 악화를 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3개월밖에 못했다 그랬는데 우리는 거기서 15일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길면 한 달을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와,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한 달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항암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코로나가 있으니까 항암도 못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 있다가 봤는데 눈에 띄게 쇠약해져 버렸고 아내는 이미 그 사이.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아내가 용기를 내서 딴 병원으로 옮기자. 여기는 조금 작다. 나는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건데 나의 심장을 누군가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 흔치 않은 케이스니까 그런 자료들 다 보고 되게 쉽지 않은데 환자가 의지가 있고 버틸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아내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힘든 수술이었는데도 잘 버텨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적적으로 퇴원을 했어요.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래서 집에 온 게 4월 25일이에요. 2022년 4월 25일. 기억해요. 그날 둘이 오는 그 감동적인 순간을. 제가 병실에 있는 동안 매일매일 갔었거든요. 중환자실에 있으면은 면회가 하루에 20분이 돼요. 하루 20분을 한 번 볼 수 있는데 20분 보려고 3시간 왕복 6시간을 갔다 와요. 이거 근데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해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20분 보고 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이런저런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엑스레이 같은 거, MRI 같은 거 찍는다는 MRI는 기기가 이만하니까 병실 중환자실에서 못 찍잖아요. 환자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MRI실까지. 그때 동안 잠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다 기다려요.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오늘 MRI 있냐, 뭐 CT 있냐 그런 거 다 확인해보고 만날 수 있는 만한 건덕지가 있다?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단 1초라도. 1초라도. 엘리베이터 타는 5초 정도? 딱 5초, 10초. 볼 수 있어요. 손잡을 수 있고. 그렇게 안에 보고 나면은 너무 기분 좋게 집에 오고. 그렇게 돼서 한 4월 25일엔 퇴원을 해서 9월까지는 같이 있었어요. 지내다가 9월쯤에는 좀 악화가 돼가지고 입원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아내분이 하신 가장 마지막 말이 있으세요?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그때 이 말이 11월 8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미 그 9월 10월쯤 돼서 몸이 많이 망가져서 거동을 잘 진짜 못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휠체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누워만 있고 하다가 11월 6일 날 그때가 일요일인데 금토일을 같이 보냈잖아요. 그때 그 한 주간이 컨디션이 되게 좋은 거예요. 아내가 막 앉아있고 조금씩 서기도 하고 그날은 저한테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다 주고 하면은 아내가 되게 잘 먹어요. 6일날 일요일날 이제 저는 집에 가야 되니까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장모님이랑 이제 교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대하려고 짐을 싸고 이제 나갔는데 아내가 저를 보고 한 말이 자기 사랑해줘서 고마워 딱 이런 말 했거든요. 되게 웃으면서 편하게. 그게 아내랑 나눈 마지막 대화예요. 그 다음날 이제 7일날 월요일날을 오전부터 중태에 빠져서 그때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거든요. 점심쯤에 연락을 받고 바로 갔는데 그 마지막 나온 대화가 그거예요. 저는 이런 슬픔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 제가 이거를 굳이 찍게 된 이유도 나만 그 슬픈 게 아니고 당신도 혼자 슬픈 게 아니니까 우리가 만날 일은 없겠지만 힘내자라고 말할 수 있을 사람은 된다고 믿거든요. 아마 어떤 분들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저는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혀 진짜 꺼내고 싶지 않은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덤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못 그랬을 것 같은데. 저도 뭐 바로 이렇게 초연해진 건 아니죠.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쌓고 싸우면서 저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살아갈 방법이. 진짜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도 그 반려동물 5마리가 큰 진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5마리들이 저 잘 때 이렇게 둘러싸고 자요. 뭔가 무슨 의식을 치르듯이 저를 지키듯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혼자 할 때가 있는데 이번에 6월달에는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래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저희 뭐 핸드폰에도 그렇고 여기 애플워치에도 그렇고 안에 사진이 되게 많은데 이것들을 계속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내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겠다. 저는 괜찮거든요. 아내 사진 보는 것만 해도 좋아서 지금도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걱정을 좀 해요. 그들의 걱정이 어떤 건지 전 진짜 이해해요. 이제는 조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 집에 있는 모든 인테리어나 뭐 이런 자그마한 소품들까지 다 아내가 생각하고 고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내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근데 환경을 바꾸고 그리고 아내를 기리는 물건들 사진들 같은 거는 어디다 모아놓고 이 정도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해요. 아내가 저한테 글쎄 뭐 유언이라고 하기엔 좀 거창하고 남겼던 2가지 메시지가 하나가 혼자 동물들 다 키우지 마라. 그리고 하나는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 이거였어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둘 다 안 지키고 있지만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말라는 거는 올해라는 게 뭐 1년인지 2년인지는 뭐 모르겠고요. 그냥 어쨌든 그런 아내의 말을 존중해서더라도 조금씩 환경을 바꾸고 아내의 생각을 머릿속에 마음속에만 넣어놓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이제 이사도 가고 좀 좁은 집으로 가고 집이 너무 커서 청소하기 힘들어요. 지금 반려동물을 그래도 키우고 계시잖아요. 이게 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의 어떤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도전하고 싶은 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저는 웃긴 얘기인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저는 성공 욕구 같은 거 크게 없었거든요. 인간으로서의 그런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돈을 조금 더 벌면은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타고 막 어디 좋은 데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좋은 데 펑펑 쓰고 싶어요. 뭐 가까이 있는 가족들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멀리는 뭐 반려동물 같은 거 그런데 센터에도 후원하고 싶고 또 아내를 뺏어간 그 나쁜 병이지만 그 병도 누군가에게는 정복을 해야 되는 대상인 것처럼 그 병을 연구하는데 돈도 기부하고 싶고 제가 건강관리를 또 꾸준히 하는 것도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는 걸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게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옛날로 말하면 골수이식이에요. 근데 그 골수이식을 하면은 백혈병 같은 혈액암 환자를 저랑 DNA가 맞는 사람을 높은 확률로 살릴 수 있어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금 며칠 입원해서 따끔한 것보다 조금 더 아픈 것 정도의 뭔가를 하면은 그 사람은 확실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걸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한테 말했다시피 봉사하고 베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봉사하고 베풀기 위해서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건강하게 살고 싶고
뭐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늦은 나이에 자격증 공부를 하고 몇 개 따기도 했고요. 제가 아내 만나기 전에는 자격증이 운전면허증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벌써 5개가 있어요. 결혼 잘한 거죠 제가. 야, 어쨌든 결국은 내가 행복한 거긴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타인 또 다른 대상에 대한 네. 이타적인 생각이신 거잖아요. 근데 뭐 그 와중에 뭐 저도 돈을 많이 벌면 더 편해지고 행복해지겠죠. 너무 존경스러워. 근데 진짜.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본 건 처음인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계속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니 되게 뭔가 불편하네요. 어떠셨어요? 촬영해 보시니까? 저는 그냥 덜컥 제가 한다고는 했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하게 되네요. 오늘은 솔직히 제가 뭐 말을 할 게 없었어요. 헤아릴 순 없지만 그냥 경건해지고 그냥 그러네요. 그런가요? 네. 근데 저는 그 와중에도 너무 슬픔과 경건하면 빠져있진 않으려고 하고요. 저는 등산을 좋아하고요. 카페 나가서 케이크 먹는 걸 좋아하고요. 가끔 이렇게 와인 마시면서 장인어른이 주신 비싼 와인도 먹으면서 또 가족들과 시간 보낼 일 있을 때는 얘네들을 조금 덜 챙기더라도 가족들과 시간을 또 보내려고 해요. 나름대로의 그런 답답함을 뺄 구멍을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나중에 행복할 것 같으면 지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면 지금 합시다라는 말들을 하고 싶어요. 지금 선생님 앞에 제가 앉아 있지만 네네. 제가 아니라 만약에 아내분이 잠깐 앉아 있다고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한 30초 정도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 너무 보고 싶고 나도 너로 인해서 삶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가서 기다려라. 내가 잘 정리하고 갈게 라고 말할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일깨워준 상재 씨. 힘든 시간 많은 위로와 힘이 되어준 반려동물 5마리들과 함께 조만간 새 보금자리에서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상재 씨를 하늘에 있는 아내는 영원토록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